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2일 미국 아파트 정보 전문 웹사이트 아파트먼틀리스트 보고서를 인용해 올 상반기 신규 월세가 연초 대비 5.4%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8.8%보다는 완화된 것이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미국의 월세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6월 기준 전년 대비 월세는 14.1% 오른 것으로 집계돼 지난 한 해 상승폭인 17.5%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월세 급등은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물가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월세 상승세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 주택 구매 수요가 줄고 월세 아파트나 임대주택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 더해 수요가 추가적으로 늘면서 월세 고공행진이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78억 7천만 명이던 세계 인구는 11월 80억 명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전 세계 인구 증가율이 1950년 이후 처음으로 1% 아래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세계 인구는 2020년에 전년 대비 0.92% 증가, 작년에는 0.82% 증가에 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2050년 97억 명에 이어 2080년대 104억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어들어 2100년까지 100억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중국이 아니라 인도가 세계 인구 1위가 된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은 14억 2600만 명, 인도는 14억 1200만 명의 인구지만 인도는 인구가 늘어나 2050년에는 16억 6800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전망 2022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까지 61개국 인구가 최소 1%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 인구는 2100년까지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망률 증가와 이주민 유입 감소, 그리고 지속되는 낮은 출산율이 반영된 것입니다. 세계 인구 60% 이상이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향후 2050년까지 인구 증가는 콩고,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시카고 베어스 구단의 전용 운동장인 솔저필드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돼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꼴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솔저필드 구장 위에 돔을 설치하며 관중석을 늘리고 인조 잔디를 다시 깔면서 구장 이름에 대한 권리를 매매하려는 일련의 작업은 결국 돼지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는 꼴이라고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 이 시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베이스 풋볼팀의 홈구장으로 먼 장래까지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마크 가니스는 밝혔습니다. 그는 전미 풋볼리그 NFL팀의 스타디움 재정에 관한 조언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현재 솔저필드의 상태로는 타주에서 보는 충분한 규모를 갖춘 내셔널 스타디움 같은 용도가 나올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건축학상으로 난이도가 크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업그레이드를 통한 추가적인 수입과 견줄 수 없을 정도라면서 그래봐야 슈퍼볼, 레슬매니아 혹은 전미대학농구협회 NCAA의 파이널 4 유치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솔저필드 이름과 관련해 전쟁 추모의 역사적 의미로서 명명권을 파는 문제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베어스 팀이 326에이커에 달하는 알링턴 인터내셔널 경마장 부지를 1억 9,720만 달러에 사기로 계약한 것과 관련해 하루빨리 베어스가 솔저필드를 떠난 뒤에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6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들여 솔저필드를 개조하더라도 앞으로 10년이 지난 2032년도는 돼야 수지 타산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사전망 이전봉입니다. 지난 4일 독립기념일 퍼레이드가 한창이던 하일랜드파크 센트럴길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어난 지 꼭 일주일이 지난 11일 백악관에서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초당적 총기 안전법이 발효된 것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엔 하일랜드팍 시장이 참석했고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18세 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 연설 도중 플로리다 고교 총기 사건으로 10대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일어나 아직도 할 일이 더 많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뉴욕 버펄로의 한 그로소리 총격에 이어 텍사스주 유벨디 한 초등학교에서 19명의 학생과 2명의 교사가 희생되자 총기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의회가 그나마 움직였습니다. 저소득층 흑인 지역 식품점에 들어가고 스페니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들어가 총기를 난사한 범인은 바로 18세 백인 청년이었습니다. 학교, 교회, 공연장, 하물며 독립기념일 축하 행진이 열린 길거리에 쏟아진 총탄에 무고한 동네 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중엔 8살 소년도 척추에 부상을 입어 평생 불구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니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딜지 생각이 안 미칩니다. 이번 총기 규제는 18세부터 21세까지의 총기 소유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정신 감정을 철저히 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총기 사건의 50% 이상은 가족이나 파트너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플래그법을 도입하는 주가 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총기 소유는 최소 21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공격용 자동 소총의 소지를 금지한다는 것은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일랜드팍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는 한인은 총기 사건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레스토랑은 거의 걸어서 30초 거리, 1분 거리 정도. 그러니까 여기 빌딩을 다 폐쇄한다고 이렇게 바로 연락을 받아서 그 이후에도 영업을 못하고 토요일까지 이제 영업 못한다고 빌딩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단은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일요일부터 다시 영업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손님들도 와주시고 저희 오던 손님도 거기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그렇겠죠. 예. 사건이 터진 하일랜드팍 센트럴길에 위치한 건물에 지난 3월 일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사건이 발생한 후 주말이 돼서야 비즈니스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동네 단골 손님들이 음식 주문을 하며 위로의 말도 건넸습니다. 먹고 저도 솔직히 그 자리에 있을 뻔했는데 저희 직원들도 다 출근하는 시간대였거든요. 그게 저희가 보통 10시 반에 오기 때문에 10시에서 10시 15분 사이였는데 딱 그때 일어났거든요. 딱 그 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충격을 많이 먹었죠. 총기 규제를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겼습니다. 총기 규제법이 더 강화돼서 저희가 이제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도록 더 강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총을 가진 사람이 문제라 합니다.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면 되는데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이 있기에 총기 사건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총기 소유가 금지된 일본에서도 전 총리가 총에 맞아 사망할 정도입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입니다. 2차 부스터샷 접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야단들입니다. 하일랜드팍 무차별 총기 난사가 일어난 지 꼭 9일째가 됐습니다. 여기는 하일랜드팍 총격 사건이 일어난 사건 현장입니다. 여기 센트럴 길에는 일반 사람들이 평온을 되찾은 가운데 추모객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일랜드팍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원 앞에서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시카고시에서 커뮤니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시카고 리질리언트 커뮤니티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가 신청한 주민들을 상대로 월 $500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개런티드 인컴으로 불리는 이 돈은 향후 1년간 5,000세대를 대상으로 배포되는 현금입니다. 지난 3주간의 신청 기간에 신청한 세대는 17만 6천 세대를 상회했고 월 $500의 현금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고 시청 측은 밝혔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장은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3,150만 달러의 재원으로 실시되며 시카고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하일랜드팍 총기 난사에서 살아남은 2살박이 에이든 메카시를 돕기 위해 시카고 지역 헬스케어 서비스 파트너들이 나섰습니다. 스코키에 본부를 둔 엘리베이트 케어는 보도자료를 통해 총격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에이든을 위해 고펀드미 계정을 오픈하고 커뮤니티의 온정을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케어 서비스 관련 파트너들이 $5,000의 기부금 매칭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이어 메이스텔 CEO는 어린아이의 삶에 희망을 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지역사회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마이어 부부 또한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모금에 참여한다면 최소한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트 케어는 일리노이와 플로리다의 13개의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돕는 모금에 참여하려면 kshoki@elevatecare.com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중 최고 기온이 80에서 90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야외 활동 시에 햇빛을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에 그대로 노출되면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는 일광 화상, 즉 햇빛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도 옷으로도 충분히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땀이나 물로 흘러내리면서 효과가 감소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효과 측면에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옷을 입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지수를 확인하듯이 옷을 입을 때는 원단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정도를 표시한 UPF 지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UPF 30이라면 자외선을 30분의 1 또는 3.33%만 통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UPF 15가 최저 등급이며 UPF 50 플러스가 최대 등급입니다. 미국 피부암 재단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UPF 30 이상의 옷입니다. 햇빛 통과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의 의류는 자외선을 더 흡수해 피부에 닿는 자외선을 줄일 수 있고 밝은색 의류는 햇빛을 반사하는 능력이 뛰어나 더위를 덜 느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했습니다. 또한 천연 섬유보다 합성 섬유 소재 의류의 UPF 지수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옷으로 차단이 잘 안 되는 목이나 얼굴 등에는 계속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를 것을 조언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95,342명, 신규 사망자 수는 25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6,07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5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